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괴담 수집하는 아저씨 곤잘씨입니다. 예, 여러모로 제가 실제 겪었던 혹은 주변 지인들이 겪었던 괴담을 위주로 지금 들려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한정적이라서 뭐 평상시에 있던 그런 괴담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다뤄볼까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제가 실제 어렸을 적에 겪었던 괴담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전에 왜 이렇게 말이 기냐? 예,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 것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닐 거예요. 저도 명확한 존재는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전기와 전자와 관련된 파동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저러한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일련의 오컬트 현상들을 미치게 되게 그렇게 되게 설계가 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찾아보니까 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오컬트 연구가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거나 제가 겪은 경험만 봐서도 실체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크게 오컬트 이야기는 두 개의 분류가 나뉘잖아요. 귀신과 관련된, 영혼과 관련된 혹은 뭐 데빌, 악마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흔히 요괴, 일본에서는 요마,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서는 미확인 생명체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로 추정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 매우 오래전 일일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솔직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큰 사고를 당해서 꽤나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고요. 그 이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유치원을 갓 졸업하고 잠깐 동안 학원에 다니던 그런 시기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시기에 학원에서 제법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어서요. 하룻밤 자고 온다 그런 캠핑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던 이제 남자아이 두 명과 함께 세 명이서 조잘조잘 떠들며 여행길에 잘 올랐습니다. 물론 뭐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은 꽤나 지루하고 긴 길이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신나게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가서 도착한 곳은 매우 맑은 바닷가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네,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백사장과 진짜 파랗게 펼쳐진 바다가 어릴 적 제 눈에 봤을 때 정말로 만화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바다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막 이것저것 이야기도 나누고 바닷가에서 모래성도 쌓고 매우 재밌게 놀고 있던 와중에 모래를 슬쩍 파내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어서 저는 에휴 뭐 아무것도 아니겠거니 이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막 놀던 다른 여자아이 하나가 비명을 지르면서 졸도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왜인고 하니 그 당시에 제가 어려서 작았던 것도 있지만 정말 커다란 강아지의 시체가 거기 딱 있었어요. 그 시체가 또 정말 기괴한 게 이곳저곳 뜯어먹힌 듯한 자국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솔직히 뜯어먹혔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뜯긴 자국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어렸을 때 그거를 보고 토악질도 쏠리고 아직도 솔직히 트라우마가 돼서 물론 지금은 솔직히 많이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시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꽤나 많이 공포증이 있었고요. 실제 솔직히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 중학생 때 제가 이야기한 무당집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내가 죽으면 시체가 되겠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 바닷가에서 놀던 모든 일정은 취소가 되었고요. 결국에 같이
네, 그 숙소, 그 당시에 콘도라고 하는 그 숙소에 가게 되었어요. 원래는 이제 캠핑장에서 이제 그 캠프도 설치하고 이러고 텐트에서 지낼 생각이었지만 급하게 그렇게 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잠깐 동안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떨리는 마음이 진정이 됐을 때쯤 갑자기 학원 원장 선생님이 그래도 아이들은 캠프를 좋아해 라는 이상한 이론을 들이밀면서 캠프가 강행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 이렇게 기억을 하냐면은 이제 그 저희 학원 반 선생님이랑 저희랑 원장 선생님을 신나게 후드를 깠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선생님들은 이제 굉장한 노동이 시작이 되었죠. 캠프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저희도 뭐 옆에서 거들고 뭐하고 해서 어렸을 때는 참 단순한가 봐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결국 모든 사건이 머릿속에서 잊혀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텐트에서 이제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막 뭐 경험도 하고 와 이런 텐트에는 모기장도 있어 이런 한 번씩 툭툭 쳐보기도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텐트 설치하고 나면은 툭 치면은 그 반작용에서 튕겨 나오는 그 느낌이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좋았는지 그래서 퉁퉁퉁 튀기고 이러고 놀았거든요. 그렇게 뭐 웃고 떠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밤이 되었고 저녁으로는 매우 허접한 맛의 카레를 먹고요. 그 맛이 얼마나 허접한지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옥수수랑 완두콩이 같이 들어간 카레는 잘 안 먹습니다. 이건 꽝이겠구나 싶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잠을 자게 됐어요. 이제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소변이 마려워서 나가야 됐는데 밤중에 바닷가는 매우 무섭더라고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매우 씁쓸하다, 무섭다, 뭐 이런 느낌이 매우 강하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두 친구를 깨웠죠. 화장실 가자고. 근데 그 친구들도 내심 마려웠나 봐요. 가자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넓은 백사장에서 화장실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솔직히 가기도 귀찮았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그냥 백사장에서 실내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따라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 저는 매우 어렸기 때문에 뭐 물론 그렇다고 해도 어린 여러분도 따라하면 안 되겠지만 뭐 물론 어린 여러분이 이걸 볼 이유는 없겠죠. 뭐 그렇게 급한 불을 해결을 하고 왜인지 친구놈 하나가 이제 TV에서 본 게 있는지 밤바다를 보면은 참 아름답지 않니?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왠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막 그거에 동조를 하고 그래 뭐 있어 보인다. 그렇게 하면서 바닷가를 찬찬히 흘려보던 찰나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어요. 네, 애벌레 4마리라고 해야 할까요? 애벌레들이 정확히 요렇게 몸을 세운 채로 요렇게 꺾어진 채로 있는 거예요. 딱 거의 90도로 요렇게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표현을 해드리기가 힘든데 어디 보자. 딱 요렇게 있네요. 딱 정말 요렇게 구겨져 있었고요. 여기가 머리였습니다. 딱 요렇게요. 요렇게 돼서 쿵척쿵척 이러고 있는데 소리는 안 들렸어요. 물론 이렇게 4마리가 이렇게 삥 둘러 있는 거예요. 전 친구한테 친구야 바닷가는 참 좋은데 저건 뭐지? 라고 하니까 그 친구도 이게 놀라나 봐요. 저게 뭘까?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다 궁금해하고 뭐지? 하고 다가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선뜻 그냥 다가가서 야! 이럴 수가 없었어요. 무서웠거든요. 살금 가는데 이렇게 구석에 박혀있던 얘들이 갑자기 고개를 팍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요렇게 저희 쪽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요렇게가 아니라 원래는 요렇게 있으면 머리만 요렇게 싹 돌렸어요. 그때 저는 눈을 마주쳤는데요. 진짜 새까맸었어요. 얼마나 큰지 거의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 150m 거리 정도 되는 곳에서 제가 걔들을 본 것 같은데 새까만 눈에 아주 촘촘하게 박혀있는 뾰족한 이빨들이 있고 입술은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뭔가를 계속 가득하고 씹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피도 철철철 나고 그래요. 저게 뭐지? 저게 뭐야? 그러고 있는데 소리도 안 내더라고요.
그 상태로 오는데 이게 어떻게 오느냐? 뭐 요 상태에서 제가 벌레 같다고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막 이렇게 기어오는 게 아니라 이대로 쿵쿵 이러고 뛰어오더라고요. 예, 이렇게 펄착 굉장히 높이 멀리 뛰면서 저희를 쫓아오는데 그때 정말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쟤네가 우리를 쫓아오는구나. 아, 이건 도망가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정말로 눈물 콧물 다 흐르는 막 뛰어오는데 예, 친구 하나는 막 넘어지는데 그때 또 무슨 용맹함인지 그 둘이서 같이 그 친구를 이제 들쳐매고 막 이렇게 캠핑장까지 막 이렇게 뛰어갔어요. 그렇게 뛰어간 다음에 이제 막 울며 불면서 선생님한테 밖에 이상한 거 있어요, 이상한 거 있어요, 막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 그냥 예, 그 뒤로 기억이 없었어요. 예, 딱 그 뒤로 기억이 없고요. 그렇게 된 뒤에 원래 그렇게 뭐 잠을 자고 느지막이 또 해수욕을 한번 즐긴 뒤에 가기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예, 저는 이제 집에 있었고요. 예, 나중에 뭐 학원에서는 그냥 쉬쉬하고 그냥 아이 그냥 너희가 그렇게 소란을 일으켜서 그냥 빨리 끝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렇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이지 않나 라고 했는데 친구들은 그래서 저희를 엄청나게 이제 저희한테 뭐라 했죠.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대했던 캠핑이 금방 끝나지 않았냐. 이래서 이제 저희 3인방은 풀이 이렇게 탁 죽어가지고 시무룩해 있는데 원장 선생님이 이제 저희를 부르더니만 예, 저희한테 이제 빵이랑 과자랑 이런 거 막 주면서 너희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해서 한 거니까 어머니께는 너무 나쁘게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하더라고요. 물론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된 사건 정도로만 기억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저도 나이를 먹고 머리가 커져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던 거면은 캠핑이라던가 젊음, 어린이들의 도전을 가장 크게 생각했던 원장님이 저희를 닥달하고 뭐라하고 몰아세우고 차별을 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그분은 저희한테 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점, 그리고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 3명이 울며 불며 난리를 피웠다는 이유로 캠핑이 조기에 끝났다는 점, 그리고 원래대로 했으면은 그렇게 구매를 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던 버스 회사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 했는데 선생님들이 그것도 나중에 제가 듣게 된 얘기인데 택시를 불러가지고 예, 뭐 왕복도 아니고 편도 20만원짜리 택시를 그렇게 줄줄이 대절을 해서 태웠다는 점. 예, 뭐 물론 그 돈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크게 손해를 입진 않으셨던 걸로 뭐 기억을 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섬뜩하게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 기억 때문에 어렸을 때 외계인 해부 영상 이런 거를 재밌게 보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옛날에 예, 지금은 종영됐으니까 프로그램 이름을 말해도 되겠죠. 호기심 천국에서 나왔던 그 외계인 해부 영상, 주작 영상, 뭐 오렌지를 가지고 색칠해서 눈을 만들었다, 뭐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그때 기억이 겹쳐서 그마저도 굉장히 좀 무섭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오렌지를 먹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껍질을 까지 않은 것은. 그 정도의 트라우마가 있었던, 지금도 간간히 기억이 나기는 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진 기억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께 아무렇지 않게 썰을 풀어드릴 수 있었는데요. 예, 새하얀데 아무런 털도 하나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술도 없이 이빨만 있는 그 잇몸, 다물어지지도 않는 상황에 그 촘촘하게 정말 생선 가시화도 같은 이빨이 나 있었고요. 새까맣고 커다란 눈두덩이를 가지고 있었고요. 정말로 애벌레처럼 기동을 했으며 예, 지금 얘는 쇠라서 이렇지 여기에 그냥 튜브를 씌워놓은 채로 요렇게 움직이다가 요렇게 움직이다가 했던 그게 과연 무엇일지 아직도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한국 전통 요괴라든가 지역 전통에 있는 요괴와 귀신들을 모두 조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그 정체를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통하셔서 그게 뭐다, 확실히 이거는 이런 요괴가 있다라고 비슷한 거라도 아시는 분이 있다면은 혹시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감사할 것 같고요. 찾아보고 이거 같아요 라고 하면 이거 같아요 라고 댓글 제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래전 경험 이야기였고요.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타로를 공부하며 그리고 괴담을 수집하는 아저씨 곤잘씨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뵐 그 시간까지 무탈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괴담, 조금 더 흥미로운 혹은 저의 경험과 관련된 그런 괴담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괴담록의 문은 닫아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안녕.